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소장님, 네. 최근 메타에서 별도의 AI 앱을 출시한다고 했다고요? 네, 이제 CNBC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27일에 메타가 올해 2분기 중에 독립형 메타 AI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오는 4월에 개최 예정일 메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라마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오픈 AI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 있는데 그 경쟁사들을 제치고 AI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한 일종의 이제 기밀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메타가 2023년 9월부터 메타 AI 챗봇이 이미 공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 그러니까 기존의 메타 플랫폼 안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아예 챗GPT처럼 별도의 앱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걸 유료 구독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마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록 3를 냈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원래는 트위터 X 서비스에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별도로 그록닷컴으로 이제 웹브라우저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별도 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이제 수익 창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커버그는 이미 메타 AI를 올해 전 세계 한 10억 명 이상에게 배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비서를 위한 독립 모바일 앱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스레드에다가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네. 그 의견에 이제 사람들이 올렸을 때 공개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저는 메타가 이렇게 AI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네. 뭐 물론 개발하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 몰랐는데 실제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미 어느 정도로 하고 있었는지도 좀 설명 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이미 2023년 9월부터 메타 AI 챗봇이 들어갔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2024년 10월에도 AI 챗봇을 이제 43곳까지 이제 43개 국가가 지금 확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43개 국가에 우리나라가 없어요.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뭐 볼리비아나 필리핀, 영국, 뭐 파라과이, 뭐 심지어 필리핀의 타갈로그어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만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서비스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AI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많은 쪽,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 기반 이런 데들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영어나 스페니쉬 정도의 이제 언어권에서 이 AI 모델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고무적으로 이제 2024년에 필리핀 따갈로그어까지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이미 그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챗GPT한테 우리가 그림 그려달라고 하듯이 페이스북에서 메신저 쓰다가 그 메신저 서비스 안에서 뭐 그림 그려달라 그럼 거기서 바로 그림 그려주고 조만간 이제 영상도 만들어달라고 하면 영상 만드는 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요 선글라스 같은 요게 네. 제가 몇 번 끼고 왔었는데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메타의 그 언어 모델 레이벤 이제 들어가 있는 레이벤에서 만든 메타뷰라는 건데 네. 제가 이 녀석한테 말로 하면은 얘가 이제 대화도 되고 뭐 촬영해달라고 하면 촬영도 되는데 이 녀석도 아직 지금까지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뭐 호주 요 정도만 지금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와도 아무래도 접근하는 게 조금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AI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페이스북 메타의 덕을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쓰는 페이스북 같은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 말고 네. 그냥 AI를 기반으로 뭔가 엔진을 갖고 만드는 데들은 거의 지금 페이스북에서 만든 라마라고 하는 게 거의 표준이라고 네. 할 정도로 오픈소스 기반에서는 이 라마라는 서비스가 거의 전 세계에서 오히려 챗GPT 오픈 AI보다 더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페이스북의 대표적인 AI 관련한 프로젝트 그러면 라마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긴 합니다. 네. 근데 라마라는 얘기는 먼저 떠올리는데 저도 뭐 실제 사용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 이거 뭐 어떻게 이건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그냥 네. 챗 GPT와 같은 LLM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가 이번에 딥시크가 나왔으니까 좀 비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
딥시크를 저희가 이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딥시크는 딥시크 서비스가 있고 딥시크 엔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우리나라 포함해서 차단되고 있는 건 딥시크닷컴 그러니까 딥시크 앱 이런 서비스고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언어 모델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딥시크 엔진인데 이 전 세계를 사람들이 이제 딥시크 때문에 놀란 건 그 딥시크 엔진을 전 세계에 오픈 소스로 공개했다라는 네. 거죠. 예. 실은 이 오픈 소스를 먼저 공개한 게 페이스북의 라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라마라고 하는 모델이 2023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페이스북이 어떤 전략을 쓴 거냐면 챗GPT가 이제 막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도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AI 모델 라마 1을 2023년 2월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걸 연구 목적으로만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자 때문인지 아니면 약간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출시를 하고 나서 그 모델의 가중치가 이제 온라인에 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중치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레시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레시피가 온라인에 공개가 되니까 이걸 연구자용으로만 했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냥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공개됐으니까 이거를 빨리 막 회수한 게 아니라 야 공개된 김에 오픈 소스 해버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막 엔진을 갖고 이것저것 해보게 된 거예요. 마치 딥시크를 갖고 이것저것 지금 사람들이 해보면서 와 중국 기술 놀랍네 이랬던 것처럼 2023년에 이미 라마라고 하는 거를 오픈 소스로 내놓으니까 전 세계 특히나 대학교 연구자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챗GPT 갖고는 내가 이것저것 막 뚝딱뚝딱 만져볼 수가 없는데 이 녀석은 만져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2023년 7월에 라마 2가 나왔는데 네. 그때부터는 아예 이 메타가 이거를 그냥 공개 라이선스로 배포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상업적 사용까지가 허용되는 오픈 소스가 되니까 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챗GPT 그때가 이제 챗GPT 3.5 있을 때거든요. 네. 챗GPT 3.5 수준으로 막 만들고 중요한 건 파생 모델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예. 그 언어 엔진을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뭐 중국어 데이터도 넣어서 중국어를 잘하는 라마도 만들고 의료 데이터를 넣어서 의료도 잘하는 어떤 것도 만들고 법률하는 데가 법률 데이터 넣어가지고 자기만의 법률 GPT를 그러니까 법률 챗봇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갖고 정말 다양한 형태들의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진을 공개하지 않은 챗GPT 오픈 AI는 오픈이 아니라 클로스드 AI 같은 형태가 돼버렸고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는 이제 그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공개하면서 누구나 이거 갖고 테스트해 보세요, 이것저것 써보세요 하니까 전 세계 연구자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궁극적인 질문 하나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라마라는 엔진이라는 것도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인력, 비용, 시간이 들 텐데 그렇죠. 이런 걸 다 개발해놓고 흔히 말해서 오픈 소스 그러니까 공짜로 쓰셔도 됩니다라고 공개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딥시크 전략에서도 비슷했던 건데 오히려 딥시크가 약간 이 그 메타의 라마 전략을 좀 따라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메타의 라마 전략이 이제 포인트 첫 번째는 그만큼 본인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컸던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스북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거기서 일부 절반 이상은 이제 그 오픈 소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개선이 됐던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걸 딴 사람이 또 수정 보완하고 계속 고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예를 들면 연구자가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이서 하는 것보단 전 세계 10,000명이서 만든 게 훨씬 낫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하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있었고 예.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AI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려고 한 전략이 되게 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챗GPT는 치고 나갔던 상황이었고 예. 그때 이제 구글도 뭔가 막 여러 가지 만들다가 잘 안 됐었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아무리 완벽한 걸 만들어도 이미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자기들이 쫓아가기는 이미 거기서는 후발주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 상황에서 연구자들 전 세계에 있는 막 이런 AI 연구하고 싶은데 뭐 GPU도 없고 막 큰 모델도 없어서 뭔가를 못 하는데 응용은 해보고 싶은 연구자들한테 이걸 열어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라마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포인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메타도 이거를 갖고 페이스북에도 넣고 인스타그램에도 넣고 막 여러 가지를 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넣고 있는 걸 만들 때
본인 연구진들로만 만들면 아무래도 비용이나 속도에 제한이 있는데 이 엔진을 풀어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를 작은 모델로도 만들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막 특화된 데이터도 넣어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여러 언어들도 넣어보고 심지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마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가 들어가 있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또 자기네들의 서비스에 접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종의 공공재 형태로 돼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 포인트는 이 메타가 이 LLM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챗GPT는요 돈을 챗GPT 서비스로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메타는 라마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스타나 그렇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서비스로 돈을 예. 벌잖아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어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네. 그러니까 이 AI 엔진이 똑똑해질수록 나머지 서비스에 좋은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AI 관련돼서 뭐 엄청나게 돈을 뭐 예를 들면은 100만 불 이상의 광고 효율을 위한 알고리즘 쓰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그 라마 언어 모델을 저 대학교에서 뭔가 되게 혁신적인 걸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페이스북 서비스에 적용을 했더니 비용이 예를 들면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럼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엔진을 공개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고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이런 형태라는 게 있고 또 이 안에서 또 이제 윤리적 면분이나 이제 AI 민주화라고 하는 키워드도 가져온 거죠. 예. 그러니까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얘네는 확실히 열려 있고 되게 브랜드 이미지가 좋구나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가져왔다는 거고요. 물론 이 라마가 이제 딥시크랑 다르게 완벽한 오픈 소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 라마 언어 모델을 갖고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도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대규모 서비스에 만드는 데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서비스를 만들 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거를 갖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뚝딱뚝딱 거리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었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참 오묘하네요. 라마를 오픈 소스로 제공해서 자신들의 생태계도 늘리고 그 오픈 소스로 오픈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프로그램이 더 공고해지는 면도 있지만 네. 자신의 경쟁 상품을 만들 만큼 덩치가 큰 엔진은 아니다. 야, 멋지네요. 그렇죠. 그 엔진이긴 한데 거기에는 쓰지 못하게 라이선스 제한을 걸어놓은 거죠. 정확하게 그렇군요. 표현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최근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딥시크 결국 라마의 오픈 소스 메타 덕분에 걔네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됩니까? 일종의 이제 두 가지 결론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의 수집, 그러니까 이 엔진 자체는 어쨌든 이 딥시크가 얘기하는 건 자기네들이 따로 수집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만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딥시크의 V3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오픈 소스의 유산을 받았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연구했고 연구 방법론이 있고 그 방법론을 갖고 튜닝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더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라마가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딥시크도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리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오픈 소스 이용하면 뭔가 뚝딱뚝딱 개발해서 중국도 딥시크라는 것도 만들어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벌써 몇 주째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 간절했으면. 네, 드디어 오늘 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뭡니까? 한국은 뭐 반가운 소식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메타의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에 이 오픈한 이유를 좀 해석이 되실 텐데 바로 카카오가 예. 지난 2월 27일에 카나나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카나나라고 하는 연구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테크니컬 리포트도 만들었고 이들도 마치 메타의 라마처럼 되게 큰 모델, 중급 모델, 작은 모델이 있는데 그 작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서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카나나를 메타의 라마처럼 오픈 소스로 공개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큰 모델, 중간 모델, 작은 모델이 있는데 메타는 제일 큰 모델까지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는데 예. 이제 카카오는 그러진 않았고요. 가장 작은 모델, 나노 버전을 공개를 해서 심지어 저도 제 노트북에 깔아가지고 지금 써보고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챗 GPT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딥시크 얘기할 때 우리가 예. 딥시크 서비스가 있고 딥시크 엔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딥시크 서비스는 중국에 있는 서비스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딥시크 엔진 자체는 그게 중국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만든 언어 모델을 뭐 미국 서비스에서 탑재할 수 있고 어디도 서비스 탑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이번에 카나나라고 하는 모델도 이 모델을 엔진을 조그만한 걸 공개를 한 거예요. 경차 엔진 같은 거. 네. 그래서 그 경차 엔진을 제 컴퓨터에 설치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이걸로 인터넷 서비스 만들고 싶다. 그럼 카나나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뭐 AWS 이런 데 올려가지고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카나나라는 엔진도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 주셨던 메타의 라마라든가 다른 엔진들과 성능 비교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카나나의 성능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카나나에서 얘기하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는 한국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반가운 게 실은 우리가 뭐 챗GPT 서비스나 딥시크 서비스는요 한국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왜 잘하냐면 등치가 엄청 크고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 소스 제 노트북에 설치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엔진들을 제가 설치를 해보면 걔네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요. 네. 예를 들면 딥시크도 작은 모델은 한국어를 못하는데 이번에 공개한 이 카나나는 이제 그 한국어를 꽤 잘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에게 아침에 보내줄 카카오톡 메시지 20개를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컴퓨터 안에서도 이 녀석이 꽤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데이터를 확실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딥시크랑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도는 어디 땅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이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독도는 한국 땅임이 명확합니다 이러면서 역사적인 결과들을 한 페이지 이상을 얘가 바로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분쟁 지역이다 이런 형태의 대답을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어 입장에서 최적화돼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작은 모델 말고 중간 모델 큰 모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모델을 공개는 하진 않았는데 큰 모델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비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딥시크 얘기할 때도 했지만 AI 모델을 대부분 엄청 큰 걸 만들고 그 큰 거를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 큰 거 만들면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카나나가 어떤 전략을 쓴 거냐면 처음부터 엄청 큰 걸 만든 게 아니라 중간 버전을 만들어요. 중간 버전. 근데 중간 버전을 만든 다음에 그 중간 버전을 작은 버전으로 줄이고 이건 이제 증류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고 중간 버전을 갖고 더 큰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으로 비교하면 되게 재밌는데 건축으로 쳤을 때 처음부터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한 20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20층짜리 짓다 보면 남은 자재들이나 노하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갖고 쌓아 올리는 거예요. 증축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했더니 기존의 큰 것보다 최소 가격이 11% 이상 절감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만들고 한국어를 잘하는 모델로서의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벤치마크보다는 한국어 최적성이나 아니면 이제 코딩 능력에서 기존에 있었던 챗GPT 수준이 나온다. 근데 이제 단점은 아직 추론이나 뭔가 이런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한국어를 우리가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할 수 있는 용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경제에서는 신뢰도 200%인 김덕진 소장님의 개인 체험담이 더 중요합니다. 직접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앞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한껏 가져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확실한 거는요. 그 작은 모델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게 카나나, 딥시크, 라마 등등등을 다 2기가 정도짜리 그러니까는 컴퓨터 파일로 지금 동영상 요즘 영화 정도 큰 거 한 2기가 하잖아요. 그 정도짜리 모델로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는 한국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안경이 페이스북에 라마 모델이 들어가 있고 한국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사이즈면 이런 안경에 카나나 작은 모델 넣어가지고 한국어 되는 이 안경, 대화되는 안경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는 그런 제조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스피커, 심지어 뭐 청소기 이런 데들의 중국 딥시크 말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나온 카나나 모델을 써가지고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기대감을 줬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도 좀 이번에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좀 큰 바램일진 모르겠지만 예. 아예 푸는 김에 카카오가 제일 큰 모델도 페이스북처럼 좀 크게 풀어주면 어떨까? 뭐 예. 이런 조금의 상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곧 하겠죠, 뭐.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들 풀리면 연구자들이나 스타트업들이 다양하게 활용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작은 모델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번의 방향성이 제일 큰 모델이 정말로 그들이 말한 대로 성능이 나오면 정확하게 페이스북 전략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지금 SNS나 이런 데다가 다 넣고 있듯이 이 카카오의 카나나가 카카오톡에 들어가고 서비스에도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그들이 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나 뭐 챗봇 이런 데 다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실제 활용성이 높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특히나 이제 국내의 연구자가 같이 연구한다면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이었네요.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